大家好，我是车美华.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쟁기념관 중국어 전문 해설사 차미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중공군의 인해전술인데요. 제목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중국에는 인해전술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해전술이라는 용어는 주로 유엔군 측에서 사용했는데요. 그럼 유엔군이 왜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 10월 초 마오쩌둥이 6.25 전쟁의 참전을 결정하는 연설 장면입니다. 중공군은 왜 전쟁에 개입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순망치안의 지정학적 인식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공산 정권을 유지시킴으로써 한중 국경선의 위협을 제거하고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도와줌으로써 소련으로부터 경제 원조와 군사 원조를 얻고자 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10월 19일을 기하여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는데요. 내걸었던 구호도 있었으니 이 위문대의 글자처럼抗美援朝保家卫国, 항미원조 보가위국, 즉 미국을 대항하여 조선을 도와 가정과 나라를 지킨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참전하였습니다. 실은 중공군은 전쟁 경험이 많고 훈련이 잘 된 부대였습니다. 중공군은 1차 국공내전 10년, 항일전쟁 8년, 그리고 다시 국공내전 4년을 겪으면서 풍부한 전쟁 경험을 쌓았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많은 전술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点两面战术, 1점 양면 전술, 三猛战术, 3맹 전술, 4块 1만战术, 4회 1만 전술 등등의 전술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술들은 6.25 전쟁에서도 전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해전술과 가장 가까운 1점 양면 전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공격 핵심과 두 개의 포위하는 면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향해 공격할 때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한 점에 모아 이 점을 통해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이와 동시에 양면 혹은 3면, 심지어는 4면으로 상대를 분할 포위해서 각계 공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진호 전투를 지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전투 당시 중공군은 유단리, 신흥리, 하갈로리, 고토리 총 4개의 포위망을 형성해서 미 해병 1사단을 겹겹이 포위하였습니다. 하나의 공격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점은 상대의 전선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판단된 점입니다. 중공군 총사령원 펑더화에는 상대적으로 화력이 열세인 국군이 배치된 곳, 혹은 경계가 소홀한 국군과 유엔군 부대의 간격을 돌파구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돌파를 시도한 곳은 몇 번이고 파상 공세를 포부어 뚫어내었는데요. 병력 배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중공군이 1점 양면 전술을 적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 병력에 비해 3배 이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핵심인 1점에는 중공군 전체 병력의 7-80%를 두었고요. 이 양면인 포위 부대에는 20-30%만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장진호 전투 당시 미 해병 1사단의 병력은 1만 2천여 명이었고요. 중공군 900단의 병력은 1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엔군 입장에서는 이 몇만 명의 병력이 계속 한 곳으로 밀려오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이룬 바다와도 같았죠. 여기서 또 하나, 중공군은 이러한 전술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6.25 전쟁에서만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유엔군은 제공권을 장악했고요. 또한 보병의 화력도 강했습니다. 따라서 중공군은 낮에는 아군의 항공기 폭격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밤에만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즉 중공군의 공세 작전은 늘 야간에만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기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같은 피리, 꽹과리, 나팔 등을 활용해서 아군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가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럼 중공군은 어떠했을까요?
중공군은 유엔군에 비해 보병의 화력이 약하고요. 또한 보급 능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급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투에 필요한 탄약, 그리고 병사가 먹을 식량, 방한용품 등이 있겠죠. 이 6번은 중공군 개인 병사가 갖고 다니는 1인분의 식량인데요. 밥을 지으려고 불을 피우면 아군에게 발각되기 때문에 물과 섞어서 먹을 수 있는 미숫가루와 같은 식량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대와 연대에서 각각 2인분씩 해서 총 5인분을 보유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공군의 공세작전은 늘 5일에서 8일까지만 지속 가능했고요. 속전속결로 전투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중공군은 오로지 사람 수로만 밀어붙이는 전술을 적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실전 경험에서 나온 전술을 적용했고요. 또한 6.25 전장 특성에 맞는 전략을 결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군은 중공군의 이러한 전술과 전략을 통틀어서 인해전술이라고 했던 것이죠. 한편 중공군 개입 초기에 미군 신문관이 중공군 포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통역관의 통역으로 인해 인해전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네, 이곳은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가 위치한 곳입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는 적군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중국군 유해도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중국군 유해 송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99구의 유해가 중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감사함을 표시했고요. 중국 매체들도 우호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군 전사자 147구의 유해가 봉환되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 우리 국군 용사들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전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어 전문 해설사 참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